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민원 처리 등을 할 때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중요한 일 때문에도 꼭 한 번씩 방문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 업무도 점점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월부터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업무 지침을 2023년 4월 5일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여 4월 중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때 많이 가고 그 밖에도 신고 의무가 있을 때 방문하곤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왔을 때 누구나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전입신고 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전입신고 관련 세입자가 겪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지에 잘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주소에서 전출되어 전혀 모르는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최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 주소로 옮긴 다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세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보증보험 효력을 잃게 되어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또 다른 세대주가 나몰래 전입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현 세입자 몰래 또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어떤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대출이 중도 해지될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셋집 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온 전화로 대출 요건을 어겨서 대출이 중도 해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가구원 상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전출시킨 후 더 이상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세입자 몰래 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커지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새롭게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4월 중에 입법 예고를 진행하여 앞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가구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 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세대주일 경우 임차인을 동거인으로 전입시킬 때 이런 점들을 악용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받은 세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런 범죄에 악용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가 달라집니다. 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전입하려는 곳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서에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전입신고자의 신분증만 확인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신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입신고서상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혈족일 경우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전입신고를 처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현 세대주가 다른 곳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전입신고할 경우 앞으로는 전입자의 서명과 신분증 원본을 꼭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입자의 서명 없이 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는 전입신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동시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통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보 서비스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에 하나가 더 추가되고 통보 서비스 신청도 달라집니다. 먼저 달라지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서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통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보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보 서비스를 검색하신 후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통보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